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본격적인 이야기는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일단 어제 출발이 좋았고요. 오늘도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쏠림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쏠림이요. 예,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일 오후장부터 IT주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현재 느껴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일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BIT 종목들 중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담아놨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IT로 이동하기 위한 매도까지도 나오는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섹터 내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 두 가지 양대 섹터들 중에 강한 섹터가 나타나게 되면 지수는 좀 강한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게 마련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IT 섹터가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강한 상승 랠리가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수급을 분석해 주시면서 하게 되는데 매주 좀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IT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이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들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볼까요? 예, 뭐 네. 수급에서도 뭐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데요. 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5위로는 포스코, 그리고 4위로 삼성전자, 3위로 삼성전기, 그리고 KB금융,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IT 대형주들이 세 종목이나 지금 포함이 그러네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가 굉장히 짙게 반영이 된 그러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5위로는 롯데케미칼, 4위로는 현대건설, 3위로는 SK텔레콤, 2위로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한 모습인데 역시나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1위, 2위로 매수를 했던 그러한 종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갖고 나오는 이 수급 자체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일까지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단기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된 그러한 네. 수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지가 뭐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공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네. 따른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반응이 강하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T 섹터로의 그러한 쏠림 현상도 굉장히 짙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들이 연결지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IT 섹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지수적으로는 좀 탄탄한 양상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네. 올해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네. 올해 증시를 아직 나쁘게 볼 만한 요인들은 딱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눌려줄 때마다 특히 이제 3월달, 1월달, 2월달에 비해서 3월달은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손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러한 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주 수급 종목 중에서는 사실 이제 IT주는 너무 좀 뻔합니다. 그래서 네. IT 대형주들 너무 외국인과 네. 기관이 공이 같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이제 일단 종목을 골라봤고요. 수급 베스트 종목. 예, 네. 뭐죠? 메디톡스를 일단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메디톡스. 예,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간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최근에 이제 코오롱 사태를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결국은 이제 대형 바이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들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의 고점을 금일 시장에서는 벗겨내려는 그러한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배경, 일단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중국에서 톡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지금 이 회사가 톡신과 보톡스가 이제 네. 필러 그렇죠. 이쪽이 이제 주 매출인데 중국에서 톡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중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의 그러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1분기만 더 버티면 되자, 더 버티자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레포트가 모두 좀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1분기만 더 버티자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중국과 관련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중국 쪽에서의 네. 승인, 톡신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톡신에 대한 승인이 2분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분기까지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4, 4분기 실적도 그닥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내부를 조금 더 찬찬히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네. 톡신 같은 경우가 사실 영업이익률이 더 높거든요. 즉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국내 톡신은 성장을 했지만 해외 쪽, 특히나 이제 아시아 쪽 톡신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 지금 해외 쪽 톡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전부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해외 톡신 사업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2분기 중국 내에서의 NMPA 허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톡신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출시가 될 때 유로녹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제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올 2분기에 허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들 실제 이제 허가가 진행이 됐을 때는 올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2월달에 코어톡스라는 이제 새 제품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제품은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네. 이 코어톡스도 외형 성장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보톡스 관련주는 조금은 다르게 분류하는 기운이 네. 좀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쪽이기도 하고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쪽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잡음이 좀 또 있습니다. 노이즈가. 전체적인 네.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메디톡스를 가지고 나온 게 수급도 수급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제 가지고 나온 네네. 건데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렇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실제 찍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메디톡스를 비롯한 이 보톡스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업체들 사실 이제 금일 보시게 되면 IT주의 그러한 범람 속에서도 해당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네. 좀 맞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수급도 수급이지만 메디톡스를 금주에 좀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좀 내볼까요? 메디톡스 최근에 좀 반등해주는 흐름 뚜렷하거든요. 매매 예.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수 사이드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인 거는 맞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늘려줬을 때 매수를 이거는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횡보 그리고 박스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초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V자로 세게 당기기보다는 눌려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3일째 강력한 좀 양봉이 나타나주고 그래요. 있는데 하루 정도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메디톡스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최근 일주일간 많이 판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매도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장 특징이 나타나나요? 예, 일부 종목에선 좀 나타나고 네. 좀 사실 이제 큰 영향은 좀 없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 일단 외국인 보시면 5위로 네이버 그리고 4위로는 아난티를 매도를 했고요. 3위로는 SK텔레콤, 2위로 한국전력,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한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그 영화 산업에도 투자를 얼마 전에 네. 했었고요. 사실 그 영화가 잘 되질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주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위권에 있는 SK텔레콤이 좀 눈에 띄는데 지금 기관 매도 종목 보시게 되면 5위권에 아모레퍼시픽, 4위권에 지노믹트리, 3위에 아모그린텍,
그다음 SK이노베이션, KT를 가장 많이 매도한 네. 모습인데 외국인 3위권의 SK텔레콤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판 KT, 통신주에 대한 매도가 금주엔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3위권, 4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인 매도 요인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도 상위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수급 워스트 종목 하나 꼽아볼까요? 예, 역시 이제 코스닥 내 그리고 사실 순위권에는 좀 밖에 있는 네. 종목들인데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게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순위권에 들어가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NF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섹터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보조금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시장과는 정반대 굉장히 나쁜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LNF를 워스트 종목으로 가져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워스트 종목인 만큼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까? 수급적으로는 네. 외국인 기관이 공이 이제 매도가 네. 좀 나왔고요. 네.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기관의 매도 수량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네.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순위권에만 없었지 코스닥 내로 한정을 한다면 순위권에 또 매도 상위에 랭크가 됐던 종목이니만큼 사실 이제 이 LNF라는 회사 자체는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과거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때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 2차 전지 소재 넘버원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 중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에서 모든 악재가 반영된 지금이 기회. 근데 사실은 이게 최근 다 리포트인가요? 다 최근 한 달 네네. 내의 리포트인데 네네. 사실은 저 리포트들이 나오고 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악재가 나온 이후에 나온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그 이후에 나온 리포트고 나머지 두 가지 리포트는 사실 최근 단기 하락 이전에 좀 나온 리포트기는 한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보조금 삭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LNF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자체가 뭐 중국 시장이 높진 않거든요. 네. 일단 국내 그 2차 전지 업체로의 매출 비중이 한 80%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됐을 때는 사실은 주가에는 당연히 악재겠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악재겠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그닥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주가 쇼크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좀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을 일단은 조금은 늦춰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지금보다 드리고 더요? 싶고요. 네. 일단 가장 큰 근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코발트 가격에 의해서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노이즈가 계속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발트 가격이 연초에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소강 국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캐파를 꾸준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역시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기술적이나 수급적으로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모두 이제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주가 하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봄직하다.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현재와 같은 그러한 단기 악재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간으로 인해서 상쇄가 됐을 때 조금 더 기다려서 예, 사실 그때 지금도 매수- 좀 예. 조정을 받은 상태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네. 반등을 하기에도 녹록진 않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행보 구간을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네.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진단 극과 극 살펴봤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는 메디톡스 살펴봤고요. 워스트는 LNF였습니다. 요한다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